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지금 이 썸네일에 보는 양쪽에 있는 손은 아주 예쁜 손이 다이빙하고 나서 이렇게 뭐랄까 푸르축축하게 변했다고 할까요? 수족 냉증 증후군, 영어로는 레이노드 신드롬 디지즈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참가하고 있는 그 밴드 중에 거제도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다이빙 소풍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사진과 함께 질문을 주셨어요. 아는 사람이 손톱에 변색증이 있는데 이런 증상에 박사님께서 혹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하고 싶다. 이분은 프리다이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아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개요와 생길 수 있는 원인, 증상, 진단, 치료, 다이빙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꼭 받는 게 좋겠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이 정도의 사진 증상이면 굉장히 심한 거죠. 아주 손이 하얗게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수족 냉증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이거는 레이노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입니다. 아구스티 가브리엘 모리스 레이노드. 이름도 좀 더럽게 기네요. 이 사람이 1862년에 이 질병을 보고를 해서 이 레이노드 증후군 혹은 현상, 피노미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어떤 동맥이 수축, 경련을 일으켜서 그쪽으로 혈류가 잘 가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손가락에 많이 생기고요, 발가락에도 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 귀, 입술 이런 데도 혈류가 막히면서 올 수 있는 병이고요. 처음에는 흰색을 좀 띠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아주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도 볼 색깔이 약간 파랗게 변해 있죠. 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손끝이 저리거나 심한 경우는 통증까지 동반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치를 해서 혈류가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색깔이 붉어지면서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자결감 같은 걸 느끼고요. 이게 대부분은 몇 분, 길면 몇 시간 이게 지속되다가 다시 혈류가 열리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원인은 냉기나 냉수에 노출되는 거죠. 이분의 경우는 우리가 수온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많이 차지면서 거기에 있는 특히 동맥이 이게 이제 수축이 되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원인 미상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수족냉증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관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인청이 자주 오는데요. 이럴 때는 통증이 많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다른 증상이 없이도 이 수족에 냉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질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병명을 이렇게 붙이고요. 이 결체 조직, 커넥티브 티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뼈나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쪽에 오는 질환이고요. 손을 다치고 나서 오는 수도 있고, 어떤 바이브레이션이 장시간 가해질 때 혈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쪼그라드는 거. 흡연과는 엄연히 관계가 있고 갑상선 질환에 관련이 명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 약 중에서는 피임약 먹고 이 냉증을
경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증상은 색깔이 이제 변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이 국소의 통증을 느낍니다. 창백해지면서 그 다음에 감각이 무뎌지고 혹은 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붓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백색에서 청색으로 그 다음에 빨갛게 적색으로 가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pins and needles라고 합니다. 이게 따끔따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핀이나 니들로 이렇게 꼭꼭 찌르는 느낌이라는 거죠. 임신했을 때는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임약을 먹으면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그게 피부에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냉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에 유두에도 이 냉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은 주로 정상에 의해서 하고요. 징후에 근거해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치료는 냉기나 냉수를 기피하고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냉증에 먹는 약물은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말초 혈관의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이럴 때 먹고요. 합병증은 통증이 오면서 이 끝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괴사가 옵니다. 문제가 이 괴사가 올 정도면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심한 거죠. 전 인류에서 약 4%에서 경험하고요.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나이는 15에서 30세인데 노인에서는 주로 2차적인 다른 질환이 있으면서 냉증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추운 지방이 많겠죠. 손이 참 이게 좀 끔찍합니다. 마찬가지죠. 그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는 그 심각한 냉증을 장시간 경험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으시고 뭔가를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감염이 2차적으로 오거나 손끝이 심하게 말하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괴사가 올 때도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이빙 할 때 그 수온이 어떤 다이빙도 우리 체온보다 높은 곳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떤 온천에 들어가서 다이빙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 몸이 추워지는 분들은 발열 조끼가 있습니다. 그거 드라이수트 같은 안에 입고, 심지어는 요즘은 웨트수트 안에 발열 조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에도 발열 장갑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증이나 또 변색이 지속되거나 회복할 때까지는 다이빙을 중단해야 됩니다. 레이노드 신드롬이라고 하죠. 수중 냉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성으로 이게 왔을 때는 다이빙 중단하고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